현지 시간으로 2025년 4월 16일은 리플이 항소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이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 리플이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SEC가 항소 절차를 이어갈 경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길게는 수년간 또 한 번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어요. 15일 무려 7천만 XRP 하나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거액이 익명의 지갑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이동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원화로 2,10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준이 아니죠. 드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오랜 법적 분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5년 4월 16일은 리플이 항소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이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리플의 항소 반박 서면 제출 여부는 재작년 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의 중간 판결에 에서 비롯된 절차의 연장선에 있었죠. 당시 판결은 리플의 XRP 판매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동화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임직원 보상으로 제공된 XRP 역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죠. 최근에는 항소 중단과 관련된 합의 가능성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리플의 수석 법률 책임자가 2025년 3월 25일에 SEC와의 합의를 통해 리플이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죠. 애초에 부과된 벌금 약 1억 2천만 달러에서 대폭 감액된 금액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벌금을 XRP로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가상자산 시장은 이번 사건의 결과가 향후 유사한 사안에 직면한 다른 코인들에게도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게 될 거고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에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리플이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SEC가 항소 절차를 이어갈 경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길게는 수년간 또 한 번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XRP의 법적 지위는 다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될 거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우려됩니다.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리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의 상승 흐름을 견인할 수 있는 게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될 건데 다시 한번 SEC가 항소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면 리플은 또 한번 오랜 시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거죠. 스위프트라는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결국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어제 15일 무려 7천만 XRP 하나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거액이 익명의 지갑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이동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원화로 2,10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준이 아니죠. 이 내용은 암호화폐 트래킹 사이트 웨일 얼러트에서 확인되었고 15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보면 7천만 리플이 이동된 알람이 떠있죠.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전세계 XRP 투자자들과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이 이동의 의미는 단순히 돈이 옮겨졌다고 해석하기에는 생각 이상으로 큰 돈입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양의 자산이 한 번에 움직였다는 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고래 움직임일 가능성입니다. 특정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주체를 고래라고 하죠. 고래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현재 시장의 투자자들 심리입니다. 왜냐면 갑자기 대규모로 코인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대규모로 코인을 사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거래소의 내부 자금 재배치 또는 콜드 월렛 이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소 내부에서 자금 재배치는 왜 하고 또 콜드 월렛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래소 내부에서 자금 배치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거래소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지갑 A에서 지갑 B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짓을 왜 하냐면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는 수천만 명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죠. 그래서 보안이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끔씩 내부 지갑들끼리 자산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고객 인출이 몰릴 것 같은 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갑에서 코인을 옮겨놓거나 보안 점검을 위해 일부 지갑을 폐쇄하고 다른 지갑으로 옮기기 위해서인데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 안에서 돈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와는 무관하겠죠. 그럼 콜드 월렛은 뭐냐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을 말합니다. 거래소나 큰 투자자들이 해킹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보관용으로 코인을 이곳에 보관하죠.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코인을 콜드 월렛으로 옮기기도 하고 반대로 거래나 출금을 위해서 콜드 월렛에서 핫 월렛 즉 온라인 지갑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에서는 누가 옮겼는지 모르고 이렇게 금액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이동이 있으면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또 반대로 기대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일부 전문가들이 이게 리플이 SEC랑 싸우고 있는 그 소송과 관련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자산 이동이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한 비용 마련인지, 사업 확장을 위한 사전 준비인지, 혹은 SEC와의 협상을 하기 위한 시그널인지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리플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거래는 수많은 가능성을 만들고 그만큼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큰 방향성이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고점과 21년 불장 고점이 정말 강한 저항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모두 돌파해주고 최근 큰 하락 흐름에서도 뚫어준 구간을 지켜주고 있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세력들은 1달러 미만에서 이미 매집을 크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대략 21년도에 크게 매집을 한 차례 진행했고 그 이후로도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꽤 많이 매집했죠. 리플이 리또속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유가 리플사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XRP를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인데 현재 리플이 XRP를 총 42% 보유하고 있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더 이상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내용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리또속이 나올 확률은 낮다고 보이고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 현재 상승분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장 이후 고점이었던 1.5달러까지는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난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분할 진입 플랜을 세우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번 XRP 대규모 이동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체와 의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항상 이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만큼 지금은 섣불리 단정 짓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 전체의 흐름과 연결해서 차분하게 바라보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리플과 SEC 법적 분쟁은 단순히 한 기업과 정부기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는 시그널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또는 브리핑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서 다음 영상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고요.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단순한 뉴스가 아닌 의미 있는 해석으로 항상 준비된 시선으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